지금 가장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큰 이슈는 부동산 이자율과 부동산 시세입니다. 올 초만 해도 미국 부동산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이니 아마도 부동산 이자율도 같이 동반 하락할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8, 9월 들어 5.625%까지 내려갔던 이자율은 다시 조금씩 올라 지금 6.5%까지 가버렸고 이것도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나 안전하지 않고 학군이 떨어지는 곳은 가격이 내려간 곳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께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매물이 늘고 있고 가격도 조금 내려간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 집값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집값 대하락이 올 것이다, 지금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다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융자를 받는 분들보다 다운페이를 50% 이상 하시는 바이어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부동산을 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케미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이제 2024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올해도 쉽지 않은 한 해를 겪은 것 같습니다. 집도 잘 나오지 않고 금리는 내려갔는데 이자율은 반대로 계속 올라가고 또 바이어분들은 생전 내지 않았던 커미션을 내야 하는 법도 생기고 말이죠. 참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바이어가 직접 커미션을 내라는 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셀러들은 당장의 커미션을 리스팅 에이전트에게만 주면 좋지만 결국 셀러들도 집을 팔았으니 또 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텐데 말이죠. 결국 잠시는 좋을 수 있지만 셀러가 바이어가 되고 바이어가 셀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반복되는 상황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런 법이 만들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쪽의 어느 도시는 예전 제도를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얼마 전 접하기도 했고요. 이렇듯 2024년 혼란의 부동산이 앞으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감히 말하지만 2025년은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어떤 대단하고 강력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앞으로 다가올 두 가지 큰 이슈는 부동산 이자율과 부동산 시세입니다. 올 초만 해도 미국 부동산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이니 아마도 부동산 이자율도 같이 동반 하락할 것이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뉴스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8, 9월 들어 5.625%까지 내려갔던 이자율은 다시 조금씩 올라 지금 6.5%까지 가버렸고 이것도 유지될 수 있을지 장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정설인데 이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예를 들어 학군이 좋고 안전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직도 바이어들이 몰리는 반면에 나오는 매물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한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이나 안전하지 않고 학군이 떨어지는 곳은 가격이 내려간 곳들도 조금 있긴 하지만 우리 한인들께는 거리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캘리포니아의 매물이 늘고 있고 가격도 조금 내려간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빚 좋은 개살구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체 물량 대비 전체 거래 가격의 평균을 내고 있으니 통계는 안정되고 듣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을 뿐더러 앞으로도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곳은 가격이 떨어질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이자율로 돌아가서 얘기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부동산 이자율은 어떤 강력한 제도가 없는 한 현재 이자율 정도에서 만족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자율은 여러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데 모기지 펀드라든지 미국 국채, 경제 상황,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복잡 미묘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앞으로의 상황이 급 반전될 것이다. 아마도 섣불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집값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전 집값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요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변에 어떤 분들이 집값 대하락이 올 것이다. 지금 집값에 거품이 너무 많다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작년 대비 현금으로 집을 사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융자를 받는 분들보다 다운페이를 50% 이상 하시는 바이어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품이 많다면 현금 바이어가 왜 과연 지금 집을 사려고 할까요? 왜 굳이 현금을 써가며 다운페이를 많이 할까요? 아직도 집은 가장 좋은 투자처이며 미국에서는 내 집이 있고 없고에 대해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선호하는 지역에 집들이 많이 나와 있고 구입하려는 바이어들이 거의 없다면 당연히 집값은 내려가고 우리는 아주 좋은 상황에서 집을 구입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까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의 집은 나오지 않고 경쟁력이 많은 바이어들은 줄지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강력한 제도나 반전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 집값 하락은 기대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댓글에 어떤 분들이 나는 미치지 않고서야 캘리포니아 집 안 산다 하시는데 그럼 지금 캘리포니아에 집 사시는 분들은 미쳐서 사시는 건가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사시는 겁니다. 그럼 타주로 가서 집 사면 되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곳의 상황이나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가실 수도 없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아니면 안 사면 되죠. 하지만 렌트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시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물량 부족이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공급 대비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 가격이 떨어질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서 왜 많은 분들이 공급이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기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유례없는 역대급 이자율로 집을 구입했거나 재용자를 받은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런 셀러들이 지금처럼 고이자율 상황에 집을 팔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3%대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셀러가 6%대가 넘는 이자율로 다시 모기지를 받아야 한다면 저라도 집 팔고 사는 것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악재가 겹쳐오나요? 2024년 캘리포니아 집보험도 거의 2배 이상 올랐고요. 올해 역대급 더위로 유틸리티 폭탄 맞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듯 앞으로 집보험, 유틸리티 등 2025년 미국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얼마 전 집을 구입하실 때 집보험 가입이 안 돼서 정말 애 먹은 경우도 본 적이 있고요.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좋은 부분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나의 현재 상황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내가 내고 있는 매달 렌트비와 지금 상황의 모기지를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원하는 지역의 공급량과 가격대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가 나에게 맞는 타이밍이 왔을 때 집을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사야지 왜 이렇게 비싼데 집을 사야 해? 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좋은 상황이 오면 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나요? 집값 떨어지길 기대하면서 수년째 기다린 분들은 렌트비 안 오르고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남들 지켜보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리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만의 기회를 만드시는 것 말이죠.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집을 구입하던 투자를 하던 내 스스로 경쟁력 있는 바이어가 될 수 있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내려가거나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가 정말 나에게 맞는 바잉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오늘 2025년 미국 부동산 전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16년 부동산 시기 동안 정말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 중에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고요. 안개는 언젠가는 거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올 때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 같은 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2025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다운페이, 인컴, 크레딧 관리 잘 하셔서 남들과 다른 내년을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아래 자막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2025년 신년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